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9월 23일 자, 오늘 장마감 이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야간 반상회 진행을 했었고요. 그 야간 반상회 통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 기간 조정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증시가 지금 거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거품은 있다는 거죠. 거품은 있는데 거품 빠져서 대세하락으로 갈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기간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시장도 주가도 좀 죽으면 다시 되살아난다. 그래서 일전에 어느 분이 자, 시장이 급락하고 폭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급락하고 폭락하게 되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죽어야 살아나는 증시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증시를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죠? 죽어서 그냥 계속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간단하게 좀 한번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죽어야 사는 기회의 종목들, 이 종목들도 물론 작은 종목들은 좀 배제하고 대형주하고 그 아래쪽에서 조금 볼만한 것들을 좀 같이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 다 언급드리지 못한 종목군들은 야간 반상회 통해서 다시 또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우선 오늘 시장 보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장은 계속된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그죠? 물론 가격 조정도 같이 있는데 이 가격 조정이 계속 밑으로 빠지면서 그죠? 상승장의 랠리를 마지막까지 이제 끝내는, 그래서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박스권 안에서 가격 조정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냐,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올라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계속 올라.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올라.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오른 집값은 어느 순간부터는 거품이 빠지거나, 거품이 빠지는 거 뭐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옆으로 눕게 돼 있습니다. 왜? 옆으로 누울까요? 그죠? 물량이 없을 수도 있고, 난 비싸서 못 사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옆으로 눕는다. 이게 기간 조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간 조정과 이 횡보 박스는 당장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거야. 부동산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동네에 무슨 앞으로 호재거리가 막 생기고 GTX가 연결이 되고 등등등등 뭐가 들어오고 그래서 호재거리가 막 생겼는데 그걸 다 반영한 가격이 다 반영하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뭐가 생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당장 새로운 호재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갈 건데 박스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요. 당장 새로운 호재가 없는 시장인데 이것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죠?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이 없을 때는 뭐라? 가격이 싸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떨어져 줘야 돼. 그래야 눈치 보던 사람들도 비싸서 현대차 못 사겠고, 비싸서 LG화학 못 사겠고, 비싸서 카카오 못 사겠고, 비싸서 셀트리온 라인 못 사겠고 이러던 사람들이 주가가 좀 싸지고 증시도 빠지니까 가격 매립이 생겨서 우리도 살 수 있어. 테슬라도 살 수 있고 애플도 살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 시장의 조정은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증시는 죽어야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죠? 저가 매력이 생겨야 저가 매수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증시 주변의 자금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공매도가 내년 3월까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죽으면 저가 매력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시장의 변동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오늘도 급락했다가 다시 또 반전이 나왔다가 막 이래요. 그 지금은 사실은 전 여러분들한테 조금 멘탈, 왜 돈 가지고 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장이에요. 돈 잃어서도 피곤하지만, 그죠? 기다리지도 못해.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일주일 후에, 2주 후에, 3주 후에, 한 달 후에, 2달 후에 얼마나 무엇을 만들어 줄지 그런 건 안중이 없어요. 당장 주가가 떨어지면 안 돼 이건. 그죠? 일단 매도부터 때리고 보자. 어제 주식을 판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 자, 지금부터는 이런 거 잘 생각해 주십시오. 왜? 돈 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조급하면 지는 게임이고 조바심 나면 지는 게임이에요. 조급하면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조급하면 저가에 살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은 것도 못해. 엄청 먹은 주식들도 못 팔아요. 팔아야 될 땐 또 팔아야 되잖아. 길게 갈 것들은 남겨두고 짧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건 이미, 그죠? 뭐 주초든 지난주든 지지난주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당장 몇 분의 변동을 못 참아서 주식을 던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장 몇 시간을 못 참아서 주식을 다 던진 사람, 최저점에 던진 사람도 많을 거고요. 어제 주식 판 사람들은 오늘 주식을 도리어 다시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내일 빠지면 내일은 또 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돈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돈 잃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예. 자, 조급하고, 자, 우리는 돈 가지고 하는 합법적인 게임판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합법적인 게임판에서 지금 돈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게임판에서 초짜들도 다 벌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돈 벌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을 때. 근데 그 시기가 좀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응?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해피하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찌푸리는 날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으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죠? 네. 지금은 그거예요. 조급하고 조바심 나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유 있는 놈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놈이 큰 판을 볼 수 있고, 여유 있는 놈이 기다렸다가 저가에 살 수도 있고, 여유 있는 놈이 버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조바심 나는 사람들은 엄청난 잦은 매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잃었으니까 조금 급한 매매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바로 또 손절해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또 더 떨어질까봐 손절해야 되고,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괜히 판 것 같아갖고 다시 매수해야 되고, 막 이거를 연속하다 보면, 그죠? 남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해. 그죠? 자, 이번 급락장에서도 누군가는 추격 매도하고 투매를 했을 것이고, 일찌감치 팔지 않았다면 사실 오늘도 장중에 코스닥이나 거래소가 많이 빠졌는데 장중에 던진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거는 틀렸지. 어제도 아니에요. 던지는 건 아니야. 팔 거면 주초나 지난주에 팔았어야 되고 지지난주에 팔았어야 돼요. 누군가는 위기의 절정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어디 안 도망가. 이 주식들은 막말로 현대차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삼성전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SK하이닉스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2차전지 중에 뭐 LG화학 어디 더 도망가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죠? 어디 안 도망갑니다. 그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설명드린 다음에 종목 얘기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잦은 매매, 몸도 피곤하고 멘탈도 깨졌을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개미처럼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주식을 해야 됩니다. 개미와 사자의 차이가 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이번 위기의 구간에서 차분히 더 사모으고 손이 붉은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저는 대세 하락을 전망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들에 있습니다.
제가 보조지표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일목균형표를 최근에 보여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대세 상승 국면에서 이 구름대의 지지는 확고하게 유지되는 게 좋고요. 물론 이 구름대가 깨져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름대가 완충 구간을 할 것이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고, 가령 이 구름대가 꺾이면 저는 감각적으로 어떤 내용을 해드리고 싶냐면, 오히려 구름대가 깨지면 미국 주식도 저가 매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 가파른 조정, 기술주들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 완충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전도 있습니다. 옆으로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V자가 아니라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들도.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선을 유지하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유지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얼마가 빠졌냐. 최근에 코스피가 2400 대략 한 50에서 2300선이 오늘 깨졌습니다. 장중에 2300이 깨졌습니다. 장중에, 자 보십시오. 여기가 2300인데요. 장중에 2300 깨져서 1.94, 거의 2%나 장중에 빠졌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2.5%, 2.47 떨어지다가 플러스로 끝났다. 어제 양시장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2000개 정도 됐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악재가 있어 떨어진 게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반전 나오면 당연히 반전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죠? 자, 일단 저는 LG화학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왜 그러느냐, LG화학의 저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시장의 저점도 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게 되면 요때부터 해갖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이 이제 빠지는 건데, LG화학이, 자, LG화학이 여기 분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빠졌죠. 근데 제가 여기서 빠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60만원 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60만원 초반을 찍었어요. 근데 60만원 안 깨지더라고. 또 하나는 뭐였냐, 배터리데이. 그죠? 자, 배터리데이에서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보셨겠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배터리 가격 낮추겠다. 응? 그죠? 반값 배터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CATL, LG화학 물량 많이 쓰겠다, 확대하겠다. 그 나중 되면 배터리가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쯤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레벨 4에 가까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다렸던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동안에 이제 뉴스 기사 장사를 많이 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LG화학은 최근에 70만원대 뭐 중반에 지금 먹을 게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봉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전 60만원 아래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솔직히 기다렸어요. 60만원 깨지기를. 난 오늘 60만원 깨지면 이거 총을 쏘려고 그랬어. 근데 오늘 60만원이 안 깨지고 얼마?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60만 4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LG화학은 뭐냐면, 어차피 배터리데이 악재도 끝났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 1등 업체 아닙니까? 1위 업체. 그죠? 이제 먹을 폭을 갖고 논해야 돼요. 55에서 60만원 정도. 이게 어떤 변수로 해서 60만원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LG화학은 사모으면 돼. 그죠? 죽어야 사는 종목이고 죽어야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삼성 SDI 마찬가지. 삼성 SDI는 LG화학과, 그죠? 네, 격차가 있죠. 주가 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뭔 격차가 있습니까? 점유율 격차도 있습니다. 기술, 뭐 물론 맞죠. LG화학이 1위고 삼성 SDI는 4위죠. 그죠? 근데 주가는 마찬가지. 어떻게? 이거는 최근에 죽인 게 없어요. 그죠? 견조하다가 오늘 장중에 변동이 있어서, 즉 뒤집어 얘기하면 40만원부터 해서 40만원 초반대는 빠지면 저가 매수를 하면 돼. 그래서 얼마? 50만원 이상을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종목 얘기를 쭉쭉쭉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황은 뭐 그 정도만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되겠고, 왜냐하면 분위기예요.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얼마에 팔고 얼마를 사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국 죽어야 산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 코스피는
2300이지 않습니까? 여기 2300 아래로 밀리면 저가 매수가 차근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800에서 830 정도. 800에서 830. 여기는 차근히 저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 박스 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2차전 지수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뭐 SK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죠? 낙폭이 7%나 생기니까 1%대까지 땡겼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7만원 중반에서 8만원 초반은 그죠? 들어오면 저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 하이닉스를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남들이 여기가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근데 저는 여기가 가장 싸게 살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7만원에 7만원 중반, 8만원 아래. 오늘도 돌려놨죠. 이거는 시간 투자를 길게 가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조금 삐거덕거리는 거, 당장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거길 반영하지 않고 2021년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오히려 실적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가면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주식을 사시라고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고,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14만원 중반대 14만 8천원에서 이렇게 앞전에 또 하나 있고요. 이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니까,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쭉 드리다가 자율주행 쪽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한두 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차를 내놓겠다. 이게 사실 레벨 1부터 해갖고 지금 3, 뭐 앞으로 이제 4, 5, 뭐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죠? 예. 자,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12만원 중반대에서 13만원 아래에서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5만원 이상대를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 지금 13만,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왜 떨어진 겁니까? 여기는 증시가 빠졌지 않습니까? 급락을 해서 빠진 겁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결국에 이번에도 12만 5천에서 13만원 초중반에서는 저가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저가에 받으면 된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장기전으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장기 바닥주로 17만원대 여기 매수하시라고 할 때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뷰가 좋지 않았어요. 시장의 판단도 좋지 않았고, 하지만 이 주가가 20만원을 넘어가면서부터 해서는 여기저기서 매수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매수해야 된다, 저가 매력이 있다,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내용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목표 주가가 이번에 어디지? 키움증권에서 보니까 목표 주가 27만원을 불렀더라고요. 지금 주가 수준으로도 30% 이상 올라가는데, 우리가 한 거로 따져보면은 뭐 거의 한, 그죠? 뭐 우리는 17만원대 했으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그 더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 더 나올 악재가 뭐가 있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투자하시라고요. 시간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대차 한번 볼까요? 예,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저는 이번에 추가 매수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안 떨어졌어요. 물론 팔지도 않았어요. 현대차로 LG, 뭐 현대차, 기아차 팔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한 이 정도 가격이 오면 뭐 좋아요. 17만원 깨져서 한 16만원 중반 아래로 내려오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깨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테스.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하나 마이크론 엄청난 시세를 줬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 13,000원대, 14,000원대에서 여기 2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죠? 테스나 바로 여기에서 불타는 주식 선침해 해드리고, 그죠? 엄청 올랐어요. 자, 그런데 테스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종목하고 제가 고영,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제가 야간 반상에서도 얘기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죠? 자, 얘는 전공정 업체인데 사실은 후발주예요. 장비주들 중에서 가장 뒤늦게 오르는 애죠. 다른 애들은 어차피 시세를 많이 줬어. 얘는 후속주란 말이죠. 후속주.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주식도 사고 여기도 사모으시라고 야간 반상회 때 이번 주에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견조하죠. 결국엔 이 가격을 뛰어넘을 겁니다.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나무가라는 종목도 그죠? 잘 가고 있습니다. 엔터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넵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부품주 나머지는 제가 야간 반상회 때서 한번 점검 드리고, 지금 YG엔터 주식 팔았느냐 안 팔았어요.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솔직히 한 뭐 5만원에서 55,000원, 53,000~54,000원 정도 되면 뭐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문제지 이 종목군들이 무슨 악재가 생긴 건 없어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죠.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저가 매수,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저가 매수. 이제는 35,000원에서 3만원 중후반대에서는 그죠? 저가 매수를 밀릴 때마다 해도 됩니다. 결국엔 죽여야, 이렇게 죽어야 여러분들이 먹을 폭이 생기는 거예요. SM도 마찬가지고. 넵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7,000원대부터 해서 여기까지 보유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닥이 빠지면서 얘도 크래프톤 상장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없어지는 건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지금 가격 조정이 있어야 저가 매력이 들어온다. 그죠? 자, 10,000원 초반에서 대략 한 11,000원 정도는 저가 매수가 진행이 된다. 죽이면 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 쪽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동앤 시네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은 바뀌었죠. 더 미동으로. 그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영향이 크다. 이 상한가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두 가지 종목 정도 한번 얘기해. 오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뭐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캐스트하고 칩셋 미디어 이 두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이렇게 보시죠.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유니퀘스트는 이게 이제 그 전장용, 차량용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자율주행 쪽을 하고 있어요. AI 매틱스라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AI 매틱스. 얘가 현대 기아차의 원래 그 사내 벤처 회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관련한 센서,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AI 전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AI 매틱스 자회사 주목할 만한 하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율주행은 순환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환매. 전기차도 돌고 수소도 돌고 이놈도 돌고 저놈도 돌다 보니까 이제는 요놈들이 한번 떴다가 이렇게 기간적으로 얘네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는 거죠. 유니퀘스트하고 그죠? 또 하나는 물론 뭐 더 미동이라는 종목이 지금 선발주예요. 1등주니까. 그렇다고 오늘 상한가 가서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저 뭐야, 칩셋 미디어. 자, 칩셋 미디어는 지금 이렇습니다. 주가가 대략 한 8,500원에서 뭐 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역시 요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엮여있는 이런 종목인데, 오늘 주가도 좀 올랐다가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람이 좀 불면 결국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더 미동,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강한데, 그죠? 저는 후속으로 유니퀘스트하고 유니퀘스트는 일단 자회사 모멘텀이 좀 크죠.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요.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그리고 뭐 세코닉스 같은 것도 이번에 한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조금 사이즈 큰 종목군들로 좀 말씀을 드렸고, 다 언급하지 못한 것들은 제가 야간 반상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기회 그죠? 자리로 한번 잘 삼아 보시고, 증시는 결국에는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살아날 거예요. 그동안에 6개월 동안 편하게 오셨으니까 지금은 비도 좀 맞고 바람도 좀 맞고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